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3일 수요일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의도 펀드매니저TV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희들 이제 거의 1000명이 다 됐습니다. 네, 999명인데요. 오늘 1000명을 돌파할 거로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감사합니다. 멋진 유튜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친구가 되는 유튜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결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지속적 상승으로 한국 주식시장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닥을 확실히 지켜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어제 드디어 다시 3천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다시 상승으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미국 시장이 든든히 나름대로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좋은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테슬라발 불안 요소는 잠재하죠. 그렇죠. 허츠와의 계약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거기에 또 니콜 사태까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좀 불안한 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뭐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이제 항상 마지막 1%가 남는 거죠. 네, 앨런 머스크에 대한 그 완벽하지 않는 그 모습 좀 아쉽기는 하지만 잘 넘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봐서는 다른 기업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업이 만약에 계약이 완전하지 않았다면 10% 넘게 빠졌을 거예요. 테슬라나 되니까 3%대로 방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들은 그나마 좋은 모습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제부터 이제 반도체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 바닥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10월에는 메타버스 게임 엔터가 오징어가 이제 시장을 지배했는데 11월 그리고 12월 이 두 달은 과연 어떤 섹터가 지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하다가 반도체나 지약바이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두 종목이 너무 많이 쩔어 있었고 그래도 유일하게 내년을 전망을 두고 바닥을 완전히 찍고 삼중바닥 찍은 거죠. 이제 한 번 정도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으로 돌아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미 SK 하이닉스가 앞에 뛰어나간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를 해보면서 튀어져 나오는데 이게 혹시 올 두 달, 연말 두 달 우리 시장을 받쳐줄 그러한 모멘텀과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지약바이오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들을 갖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메타버스 NFT 상승세에도 이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추격 매수는 일단 무조건 비춥니다. 이제부터는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메타버스나 NFT를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존버죠. 그건 뭐 중간에 백스텝 뭐 빠지고 먹고 이런 것들을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배 힘 꽉 주고 엉덩이 무게로 누르고 앉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올라올 때마다 이익 실현각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말 두 달간 랠리의 주인공을 찾는 게 투자의 핵심이다. 아셨죠? 남보다 한 스텝만 좀 앞에 나가셔서 세상을 둘러보고 변화를 둘러보고 종목을 좀 둘러보십시오. 이게 제가 추구하는 투자 전략의 큰 프린시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키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렌트카 허츠와 계약은 미완 상태이다. 테슬라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12,000대 리콜했다. 그래서 3% 정도 하락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2024년이나 돼야 금리를 올리겠다. 신중한 기조죠. 제가 어제 우리나라 정말 중앙은행 많이 깠는데 너무 빠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앞서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 이런 면에서 저는 정말 붕괴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글로벌의 리더 기업다니까 충분히 쫓아가면서 천천히 해도 되는데 너무 빨리 돈을 줄을 잽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가 그렇게 터질 만한 그런 자산 구조가 아닌데 제가 이야기했죠. 그 돈을 빌려서 무엇을 샀느냐, 집을 샀느냐, 주식을 샀느냐, 주식이 싸도 뭘 샀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집값 빠집니까,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 집값처럼 견고하고 튼튼한 집값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이제 주린이들이 집을 사서 서학개미처럼 테슬라를 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고, 삼성전자를 사고, 뭐 SK 하이닉스 사고, 이런 게 정말 국가보다 더 튼튼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이러한 것들의 퀄리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돈을 빌렸다.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정말 관료들의 이 굴뚝 경제, 포스코 시절이나 포항제철 시절에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제가 포항제철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퀄리티 측정이 선진국과 그다음에 후진국의 차이다. 퀄리티 측정을 하셔야죠. 네. 유로존 10월 PMI가 58.3%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유럽도 인플레이션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운드리에.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은 윗 코로나가 열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에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거의 다 죽는 내년 여름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깎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반영이 되는 거죠.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 1분기 지나서는 인플레이션이 깎일 것이다. 그래서 올 연말 2달하고 1분기 3개월, 이 5개월 사이에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칠 것이고 그 이유는 꺾일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미국의 진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직방과 같은 회사죠. 주택을 보유하고 7천 채를 매각을 하겠다 하면서 주가가 11%나 급락을 했습니다. 네, 가격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 갖다 막 파는 거죠. 그렇죠? 네. 언더아머, 그렇죠? 네, 아마가 아니라 아머죠. 16% 상승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류와 그리고 위 코로나 때문에 이들이 오프라인도 잘 되고 온라인도 잘 되고 네, 언더아머가 주가가 16%나 상승했습니다. 실적이 좋았다는 의미죠. 네, 아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어비스는 공유 저거죠. 공유 잠자는 곳인데 108.3%나 상승을 했습니다. 호텔 숙박업체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죠. 네. 우리나라 뭐 호텔 신라 아주 박살났죠. 저는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번 그렇게 늪속에 빠지면 3개월, 한 분기는 고생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에어비스 같은 회사들은 공유경제, 공유 호텔, 숙박업체들은 얘들도 정말 많은 공매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공매도를 이제 환매수를 하면서 풀리면서 구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쭉 올라온 거죠. 우리나라에도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아머, 에어비스의 상승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오늘 작동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나이키도 메타버스 대의열에 합류했죠. 에어조단, 저스트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상표화 등록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블릭스나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나이키 신발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이제 돈을 줘야 나이키 신발을 에어조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상표권 등록인데 이제는 아디다스도 하겠죠. 모든 브랜드들이 다 메타버스에 상표 등록권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는 거죠. 대신 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우리 유저들은 좀 고통을 좀 당하는데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카페 회원들은 제가 카페 아주 큰 거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유료 회원들은 올 6, 7월에 전부 우리 들어가 봤습니다. 메타버스에. 그렇죠. 예, 제페토에 전부 들어가서 다 만들어 보고 옷도 사 입어 보고 예, 놀러도 다녀봤습니다. 저도 한 2,800원 주고 여름옷 샀다가 이제 겨울옷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 저희 카페 회원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를 만들고 블록체인 기술을 주는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렇죠?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굉장히 이어질 것이고 수혜주로 저는 보고 있죠. 또한 우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ETF가 나올 것이다. 이런 면들이 이더리움 시장을 확대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이 상승해서 마감으로 끝났는데요. 대체 왜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좋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인데, 첫째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mRNA라든지 먹는 치료제라든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력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이 치료제라든지 mRNA 백신이 보급될 수 있는 연구 생태계와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못합니다. 미국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과 실행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스크는 못 만들지만 이들은 첨단 과학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가치를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돈이 되는 생태계를 장악하고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약은 어느 나라나 만들 수 있지만 중국처럼 자본주의 생태계에 진입하지 못한 나라들은 이것을 보급시키고 돈이 되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퍼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어떤 그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생태계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이제 경영학을 배우면 스마일 커브라는 걸 배웁니다. 이게 스마일 커브인데 생산, 유통, 마케팅, 고객 서비스, 구매, 디자인, R&D인데 위쪽으로 갈수록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뭐 신흥국들이 하고 자기들은 고객 서비스나 마케팅, R&D나 디자인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에만 주로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팬데믹처럼 생산이 필요한 업무, 그러한 업체가 없으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질서나 이런 구조 개편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물리적인 생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뭔가 우리가 배웠던 스마일 커브를 이게 뒤집혀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헤쳐갈 수 있는 위기가 닥치면서 그 문제에 대해 해결력을 줘야만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미국이 가장 먼저 변화를 시작하더라. 여기에 돈과 자본과 그 다음에 국가 정책이 집중하면서 미국의 매력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의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 생산 결정을 둘러싼 기업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전까지 기업은 효율적 생산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효율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요구되는 환경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상품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신흥국으로 공급 라인을 확장하던 움직임은 공급망의 안정성과 첨단 산업 중심의 자강화, 그렇죠? 자국 내부에서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 그리고 친환경 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 수단 확충으로 변해갈 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외부로 옵쇼링이라고 그러죠. 안으로 끌고 니쇼링이라는 니쇼링. 네. 안으로 끌고 오는 쪽으로 이 기업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는 글로벌 금융위 이후 장기간 부진했던 미국 설비 및 장비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생산을 증가시키고 생산이 증가되면 어떻게 보면 고용이 증가죠. 고용이 증가하면 또 기술이 발전하고 돈이 들어가고 돈이 모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주가 상승에 원동력이 되더라. 이런 펀더멘탈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미국 시장이 왜 저렇게 상승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메소달러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테슬라 주가는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3.03%, 1171.98달러입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16개 기업으로 이루어져서 만든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굉장히 어제 좀 눈에 들어온 그 언세미컨덕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3.9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라이벌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08%, 어제도 올랐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지만 반도체가 이제 바닥에서 주가가 찍고 기술적 반등 정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도 150달러를 어제 터치를 했죠. 150달러를 살짝 넘어다 빠졌다가 옆으로 계속 기다가 이제 150달러를 터치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애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나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엔비디아는 2.24% 올랐죠. 네, 꾸준히 올라갑니다. 264달러까지 왔죠. 제가 엔비디아 엄청 많이 추천했다는 지금도 추천합니다. 저는 500달러 봅니다. 네, 안전하게 50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혹시 미래에 대해서 뭔가 안정적인 서학개미가 되고 싶다면 엔비디아 추천합니다. TSMC 한번 볼까요? 네, TSMC는 살짝 빠졌습니다. 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가 뭔가 벽에 부닥쳤는데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올라갔다. 삼성전자도 살짝씩 이제 7만 전자를 회복하면 돌아서고 있다.
TSMC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워낙 TSMC도 미래 먹거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파운드리 하나만으로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고민스러울 것이다. 그 과정, 탈출하는 과정이 최소한 1분기, 2분기는 걸릴 것이다. 삼성전자가 먼저 탈출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주가 한번 보실까요? 네, 비트코인은 63,000, 네, 104달러. 어제 이제 61,000달러 뭐 이렇게까지 왔었는데 63,000달러까지 왔네요. 4%나 올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말했죠. 비트코인과 주가는 정의상관관계이다. 서로 역의상관관계 아니죠. 비트코인이 좋아야 주식이 좋았는 비트코인이 주식시장을 이끌고 가는 시장이 세계가 됐습니다. 둘이 함께 갑니다. 저희 나라는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다고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네. 한국은행이 나서서도 2조 원 정도를 가지고 채권 바이백을 할 정도인데 그래도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채권 금리가 너무나 안정적입니다. 10년짜리 보십시오. 네. 1.55 어제보다도 살짝 1bp 정도 오른 정도죠.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년짜리 여전히 0.45%, 3년짜리 30년짜리 1.96. 네.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죠? 2년짜리 0.45, 3년짜리 1.5, 30년짜리 1.96. 숫자에 강해야 된다. 주식하신 분들은 숫자에 무지 강해야 된다. 최소한 삼성전자 3개년 영업이익 정도는 줄줄줄 깨셔야 돼요. 매출액 줄줄줄 깨셔야 돼요. 보고 또 보고 손으로 써보고 이러한 자기 삶을 자기의 노력을 갈아 넣어야만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환율 한번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1176.5원, 네, 약 2원 정도 빠졌네요. 어제 이거 살짝 빠지면서 1180원대에서 그 아래에 있다 치고 내려왔는데요. 1178원에 있다가 1176원으로 살짝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짝 더 빠져야 되죠. 네, 1150원 정도까지 와야 됩니다. 환율은 연말에 참 불안한 요인이 있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갔을 때 이제 원화가 약세,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 배당금, 송금 여러 가지 것들이 물려 있긴 하지만 안정을 좀 찾아야 되죠. 네.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된 것이 원 환율 안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도 28% 정도로 오르면서 늘어나면서 수출이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이렇게 환율이 약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환율 시장도 제가 봐서는 아시아의 ATM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락시 엣지로 해서 아시아 시장에 뭔가 통화를 해지하고 싶으면 전부 한국 시장에 오는 거죠. 네.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가 참 애매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나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뭐 그래도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를 개방해야 되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국, 대만, 홍콩이 다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아주 불만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네. 어제 유가는 살짝 올랐죠. 네, 84달러인데 유가가 옆으로 기면서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나마 치고 올라갔더라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불을 더 예, 붙는 격이 되겠는데 유가가 80달러 초반에 지속적으로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이제 추이가 본격적으로 와봐야 유가의 추가 상승이 결정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네, 추이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와 NFT 단기적으로 상승 강도가 어느 정도 꺾일 가능성이 대비해야 된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추격 매수는 강력 비추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각이다. 자기가 보유 물량의 한 30% 정도는 이제 상승해서 올라오면 서서히 이익을 실현하고 70% 정도만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타로 하신 분들은 뭐 다 이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 장타로 보신 분들은 30% 정도만 이익 실현을 하고 70%를 내년까지 끌고 가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저의 시각은 단타 치신 분들, 단기 투자를 하신 분들에 대한 저의 조언이죠. 네. NFT 주변 종목으로 이제 막 종목이 나도 NFT다, 나도 뭐 메타버스다, 막 이렇게 확장으로 나갈 때가 항상 꼭대기입니다. 남보다 먼저 한 발 앞서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게임주, 이메이드, 퍼라비스 넵튠, 카카오 게임주 이것도 살짝 이익 실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20만 원이 거의 꼭대기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제 살짝 기다리고 있다가 18만 원 정도 오면은 브레이크를 좀 밟아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와 NFT와 게임주가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반도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혹시 연말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정도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7만 주자를 깨지 않고
SK 하이닉스처럼 뚜벅뚜벅 한 10% 20%만 나와준다면 또 흥분하는 거죠.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연말에 삼성전자가 올라와야 소비를 합니다. 그 돈으로 옷도 사고 스키복도 사고 스키 타러 가고 그렇죠. 정말로 이 주식시장의 웰스 이펙트는 부동산보다 더 아주 강합니다. 주식에서 돈 벌어야 자동차 사죠. 그렇죠.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주식시장을 억누를 게 아니라 정말 주식시장의 생태계를 좀 구축해주고 우리 주린이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건전하게 주식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좀 앞선 그러한 전략을 좀 짜주는 게 어떨까. 이게 제가 바라보는 새 정부.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표가 제일 지금 중요한 표가 앞으로 될 것 같은데 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은 누가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 싸움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향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뭔가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소비를 할 수 있는 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죠. 미국을 보십시오. 그렇게 싫어하던 가상화폐 시장도 시장에 끌고 들어와서 ETF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머리가 끼어야 됩니다. 정말 답답하죠. 네, 바이오도 반도체처럼 새로운 먹거리일 수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NK맥스, 매드팩터, 네오이미텍인데 세포 치료제 그리고 뭐 바이오 시밀러 근데 셀트리온은 제가 봐서는 이미 모든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견디셔야 지금 파는 각도는 아닙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죽더라도 셀트리온은 이제부터는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셔서 좀 올라오면 빠진 가격이 한 50% 정도 올라오면 그때 이제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좀 느긋하게 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저는 연말부터 조금씩 기술적 반등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전입니다. 어제 이제 테슬라가 두들겨 맞았죠.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줄지. 일단 테슬라 관련주들은 한번 얻어맞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도 살짝 기스가 날 것 같아요. 특히 LNF가 11월 초에 MSCI 편입이 결정되고 나면 그리고 이제 편입을 하겠죠. 11월 말경에. 그 이후에까지는 어느 정도 LMF는 조금씩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대주전자는 긍정적입니다. 음극재는 긍정적입니다. 음극재 시장이 양극재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LFP와 3원계의 싸움은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3원계 시장의 완승이다. 이제 특허가 풀리고 미국에서도 LFP 공장을 지을 수 있다면 한국에 와서 지을 겁니다. 근데 중국 애들 못 들어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 시장이 양수 겸장일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테슬라의 가격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죠. 오늘 하루만으로는 살짝 기스가 날 것 같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참으셔야죠. 네. 마지막으로 윗 코로나주에 대한 관심인데요. 항공, 여행, 의료. 어제 아까 언더아머 했죠? 네, 16%나 상승했다고 이야기했죠. 에어비스. 예. 8%나 주식이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공매도를 너무 많이 쳐서 그걸 꺾는 과정에서 환매수하면서 올라왔지만 언더아머와 에어비스가 주는 그 함의 오늘 윗 코로나주의 여행, 의류, 항공주들은 주가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한두 종목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언제 또 윗 코로나 쪽으로 확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네, 좀 아침에 빠르게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존버의 영역인 것 같다. 그렇죠? 3,100 정도까지는 견디자. 제가 목표를 3,050으로 봤는데 3,100 정도 칠 때 약간 현금 한 20% 정도 마련하고 그때 강하게 올라오면 현금 마련할 필요 없죠. 또 레츠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겪고 한국 시장이 맷집이 좀 강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더라고요. 거래량은 주가의 모든 것의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 미래, 반영 이런 것들이 다 거래량으로 나타나는데 거래량은 좀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건투를 빌고 대박을 기원하며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좀 많이 좀 추천해 주십시오. 좋은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